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우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법인 전환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영상 마지막에 대표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도 드리고자 하니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주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법인을 최초 설립하는 시점에 법인의 주주로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이 회사 가치가 가장 낮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신 대표님 중에서 최초 법인 설립 시점에 가족으로의 주주 구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가족으로의 주식 이전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회사 가치로 인해서 자녀로의 주식 이전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이 일궈오던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의 영업 실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족으로의 주주 구성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에서는 과거 개인 사업체에서 형성해온 매출과 실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가족을 포함한 주주 구성을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신설법인의 주주로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부에 이전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법인으로 누적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죠. 영업권의 산정 가능성과 그 규모를 얼마로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법인 전환 시에 영업권 활용에 관해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인 전환 시점에서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 사업자에서 읽어놓은 인적, 물적 자원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개인 단계에 형성된 노하우와 업계 인지도 등 무형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해서 함께 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 단계에서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부담 절세 효과가 큰 이유가 바로 영업권 가액의 60%만큼이 비과세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권 평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표님께서 영업권 양수도를 통해서 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세금은 4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죠. 대표님께서 법인 자금 10억 원을 영업권으로 가져가는 케이스와 급여로 일시에 10억 원을 가져오는 케이스를 수치로 비교해 봤는데 약 3억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은 영업권 가액을 전부 빼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 세금 규모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 양수도를 꺼려하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법인에 누적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만큼 법인 초기에 수행하는 이 영업권 양수도가 잉여금 개인화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권을 높게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높은 영업권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기존 개인 사업체의 매출과 이익 현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거나 이익이 매년 상승해온 업체일수록 영업권 평가액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죠. 개인 단계에서의 상표권 등록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상표권은 앞서 설명드렸던 영업권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오시면서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해 놓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법인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대표님을 상표권자로 해서 해당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이미지가 있거나 대표님께서 직접 창작하신 로고 이미지가 있으시다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표를 새로 만들어서 등록해 놓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상표권은 앞으로 신설법인의 이익 규모가 커지고 잉여금이 많이 누적된 상황이 오면 그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상표권 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잉여금의 개인화할 수 있는 규모와 그로 인한 절세 효과 또한 커지게 되는데 그 상표권의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대표님께서는 회사의 가치와 규모를 키우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께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구체적인 법인 전환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주주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영업권 산정 가능성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상표권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법인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대표님께 유용한 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잘 보신 분들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법인 전환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법인 전환 시점을 연도 중이나 연말이 아닌 연초로 세팅하는 것이 대표님께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우선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하면서 법인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권 양수도가 일어나는 사업연도의 대표님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대표님께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납세 협력 비용 측면에서도 대표님께 이로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도 중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폐업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단계에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고 법인세 신고가 중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인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초로 스케줄을 잡는 것이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 중이셨던 대표님께서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년 초 법인 전환을 목표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 전환 전에 영업권이 얼마 정도로 산정되실지 사전에 체크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